안녕하세요. 앱솔루트 맘스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앱솔루트 맘스쿨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강사님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고 잘했고 괜찮을 겁니다 라는 육아서를 집필하셨고요. 현재 고은 소아 청소년과 원장님이시고 또 언어발달 클리닉 학습 심리 클리닉을 또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고은 원장님 모시고 강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일반 진료보다는 주로는 아이들 언어, 발달, 학습, 심리, 그다음 부모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주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시기별 체크 포인트를 굵직굵직하게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것인가 하는 것과 이제 두 돌까지 제일 중요한 발달 중에 하나가 언어죠. 정상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주신 질문이나 제가 진료실에서 좀 많이 받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발달을 셀프로 어떻게 확인할까? 신생아 발달 체크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네 소아과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이에요. 영유아 검진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아이들 발달이나 발육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받으실 때 각 항목별로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맨날 진료 받으시는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은 총 8차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각각 기간 때 이제 뭘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검진은 보통은 생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B형간염 접종할 때쯤 처음으로 봐요. 출생 때 잘 못 봤던 기형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진을 하게 돼요. 똥꼬 위에 있는 딤플 같은 거가 신생아 때는 살이 너무 없어서 애매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뒤늦게까지 황달이 너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구순 구개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지, 심장 잡음이 뒤늦게 들려서 혹시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진찰 위주로 검진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태어난 직후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포동포동해지는 시기인데 체중이나 키는 잘 크고 있는지, 머리둘레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주로 신체 진찰을 위주로 하는 게 1차 영유아 검진이고요. 2차 검진 4, 6개월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키 몸무게랑 신체 진찰을 빼고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인지, 언어, 사회성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어지간히 다 걸러져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는 사실 필요가 없게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4, 6개월 때는 대근육은 이제 목은 가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짚기는 못해도 이제 누웠다가 없는 뒤집기 정도 대근육 발달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근육은 애들이 엄마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으로 잡기 요거 정도 할 수 있으면 소근육으로는 오케이고, 인지는 아직 학습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어서요. 이게 얼굴 보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살짝 알아보는 듯한 정도, 이렇게 획 돌아보고 이름에 반응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인지에서는 중요하고요. 언어는 그냥 소리만 낼 수 있으면 돼요. 모음 소리, 그냥 이런 의미 없는 옹알이 모음 소리가 나는지. 특히 청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소리를 잘 못 내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는 소리가 들리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이제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 그 다음에 모음 소리 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성은 엄마가 쳐다봤을 때 눈을 좀 맞히나, 이제 그 정도가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영유아 검진이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돌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는 대근육에서 이제 잡고 서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은 기는 거 안 하고 바로 걷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잡고 서는 거 할 수 있으면 안 기어도 상관없어요. 발달은 이렇게 건너뛰면 밑에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근육은 이때서부터 손끝으로 짚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주면은 손끝으로 짚기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인지는 등 뒤에서 고나 불렀을 때 잉? 하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 정도. 안 돼 그럼 멈칫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요 돌 때쯤인 거고요. 언어는 요때는 의미 없이 자음 소리가 날 수 있어야 돼요. 맘마 바바 다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은 요때부터 슬슬 낯을 가려요. 낯가림의 핵심은 엄마와 엄마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좋아하는지, 그거가 이제 돌 때 사회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차 영유아 검진은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 요때 이제 애들이 앞니도 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소아치과에 가면은 이제 영유아 구강 검진도 같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불소 도포도 하고 이렇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 발달이에요. 이제 언어가 폭발기가 이때 와야죠. 그래서 18개월쯤에 한 10단어, 20단어 하던 애들이 두 돌에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근육이 느리지는 않은데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애들은 잘 안 걸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18개월에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손 안 잡고 몇 발짝은 걸을 수 있는지. 이제 소근육은 크레용 같은 거 져주면 손바닥으로 잡고 끄적거릴 수 있는지. 인지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간단한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이거 가지고 아빠 갖다 줘? 뭐 이런 식의 2가지 스윙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가 되면 되고요. 사회성이 이때가 이제 낯가림의 끝판왕일 때예요. 이제 낯선 사람 보면 자지러지게 울고 뭐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때가 이제 어머니가 애 놓고 화장실만 가도 애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분리불안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때가 이제 분노 발작하는 시기. 안 돼 그러면 확 들어놓고 우는 거, 이제 그때가 이제 두돌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30에서 36개월 세돌 검진에는 대근육, 소근육의 문제들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돌쯤에는 숫자 1, 2, 3 정도는 셀 수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좋고, 대화가 좀 돼야 돼요. 한 주제를 놓고. 놀이 자체도 이제 원시적인 형태지만 소꿉놀이도 좀 해야 되고요.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 놀이들, 뭐 칼놀이도 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세돌 전후. 그때서부터는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고, 부모님한테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친구랑 놀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보육 하시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관을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차 영유아 검진, 이제 4돌 전후. 애들이 혼자서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정도로 대근육 발달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연필도 이제 손끝으로 좀 잡고 동그라미 네모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글 글자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성으로는 있는 친구들이랑 놀이가 엔간히 좀 잘 돼야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규칙 지키기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영유아 검진 때서부터는 이제 만 5돌 요때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DHD 이런 걸 조금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애들은 어차피 다 산만한 때여서 저희가 ADHD나 이런 거를 거르지는 않는데, 이제 유치원에서도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같이 보고 학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는 놀이도 금방 학습해서 해야 되는데 유난히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럼 이제 5돌쯤서부터는 저희가 ADHD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발음이 어른 수준으로 명확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차 학교 가기 직전에 하는 영유아 검진은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발육이 괜찮은지 보고, 저희가 보통 6차서부터는 시력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력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는 글자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지, 학교 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 이름을 그림 그리듯이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사과다 그러면 이거를 시옷에 아예 기억에 와 이렇게는 몰라도 이제 통글자로 이게 대충 사과 이런 식으로 글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학습적으로 별 문제는 없는지, 유치원에서 규칙 지키기가 잘 돼서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 영유아 검진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언어 발달에 되게 관심이 많죠. 기본적인 언어 발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에서 6개월 정도에서는 그냥 소리만 낼 수 있으면 돼요. 옹알옹알 하는 모음 소리 정도 낼 수 있으면 되고, 이제 돌 때쯤에는 의미 없이 엄마, 아빠, 맘마 뭐 이 정도 소리 낼 수 있으면 되고, 2돌에는 2단어 붙여서 이야기하기, 이제 단어 나열식의 문장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 검사를 제일 많이 하러 오시는 시기, 그리고 언어 치료를 제일 많이 결정하는 시기가 2돌쯤이에요. 2돌의 또래 수준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통 언어적인 개입을 요즘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돌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좀 구조가 맞아야 돼요. 뭐 고은이는 이러던 애들이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대명사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서술어 뭐 조사 이런 것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3돌서부터는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질문 주신 중에 뭐 28개월에 말이 좀 늦게 트였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괜찮은 걸까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말이 조금 늦댔던 애들은 말만 한다고 사실 다는 아니고요. 이제
주제를 하나 놓고 새돌부터는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딸기 먹자 했었을 때 아이가 엄마 딸기 좋아해? 그럼 엄마는 딸기 좋아하지. 우리 누구는 무슨 과일 좋아하더라? 그럼 나는 사과 좋아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놓고 왔다 갔다까지 주제 유지하면서 맥락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화용 언어거든요. 말이 좀 느렸던 애들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로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아서 대화의 질이 괜찮은지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이 좀 느렸던 애들이 발음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은 많은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돌부터는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뭐라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이 또 위축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말이 좀 늦댔던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음은 괜찮은지, 알아들을 만한지, 그 다음에 한 주제를 놓고 서로 이게 의미 있는 대화가 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4돌쯤 되면은 발달이 늦어서 제일 문제가 아이들은 자폐나 지능지체거든요. 혹은 이제 심한 ADHD 이런 문제들은 어지간히는 그 이전에 다 걸러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이런 이슈가 없는 아이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완전히 이제 발음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만으로 5살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어려운 발음이 시옷, 지읒, 치읓 이런 것들도 이제 정교화돼야 되고요. 리을 발음도 4돌에는 돼야 되거든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말이 좀 늦댔던 애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더듬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게 엄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더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말더듬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말더듬 중에 하나가 거시기, 머시기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간투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엄마 그거 있잖아, 그거 좀 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도 말더듬 중에 하나고요. 말을 유난히 질질 끌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내가 유치원에서 이런 것도 사실 말더듬이거든요. 왜냐면 빨리빨리 머릿속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잘 안 하게 하는데, 친구들이랑 놀이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4돌 전후에는 말더듬은 없는지, 그 다음에 발음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돌에는 어느 정도 말이 문법에 맞아야 되고요. 4돌에는 좀 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능검사 이런 걸 하다 보면 각 단어의 상위 개념을 아는지, 개랑 고양이는 뭐가 비슷해? 그럼 둘 다 동물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지식이 이제 통합돼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이제는 농담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겉뜻하고 속뜻이 다른 거 이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10살이 되면은 이제 시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한 4학년, 5학년이면 언어 발달은 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단계에서든 사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한 7개월이 되는 우리 쌍둥이를 키우고 계신데요. 근데 아이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느린 아이에 맞춰서 놀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또 우리 쌍둥이들이 언제 서로 인식하고 같이 놀까요? 이제 둘이 놀아주는 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쌍둥이는 둘이 발달이 비슷하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빠른 애가 느린 애 발달을 다 잡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밥 먹으러 와, 그럼 말 빠른 애가 네 하고 오면은 나머지 애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느린 애가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맞춰주라는 거는 아니고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 누구 밥 먹을래? 물어보고, 너도 밥 먹어야지 하고 짧게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이름 보고 눈 마주치고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각계전투를 좀 하시라. 그리고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다른 반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뭔가 누군가가 어떤 아이한테 좀 의존을 한다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자기가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기회가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을 세트로 이렇게 보내시다 보면은 계속 그 관계가 가정에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좀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이 적어도 2개가 있다 그럼 좀 띄워놓으셔라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한 시기가 3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돌
아이돌은 돼야 같이 놉니다. 그 책을 읽어주는 팬은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첫째 6개월부터 이걸 사용을 했는데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었고 책 좋아하는 아이로 아이가 잘 자랐는데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된다고 해요. 발달이 꼭 빠르지 않더라도 정상인 애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언어가 좀 느리다 이러면 사실 이런 게 좀 방해가 돼요. 말이 느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말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낮아요. 누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은 상호성이 없는 언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눈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사람 말소리에 대한 감수성이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불러도 대답을 더 안 하고, 왜냐면 이게 그냥 소리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책이나 TV를 계속 켜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영어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놓으시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있으면 사람 말소리에 또 더 예민한 게 떨어져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말을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언어로 관계를 맺는 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음악이나 사운드북 같은 것처럼 이제 눌러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언어 발달이 느린 애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원장님의 책을 조금 읽어보셔도 괜찮고 네. 우리 원장님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들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도움됐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커요. 그래서 제가 뭐 책 제목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쓴 거가 뭐 그냥 어설프게 뭐 위로의 의미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잘 보시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근처에 전문가 찾아서 간단하게 상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냅두고 키워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냅두고 키우셔도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박수 해주시면 반갑습니다.